오늘은 리눅스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설치는 지난번에 CentOS 8 설치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알아볼 설치는 VM에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화면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entOS 8을 설치할 때에 리눅스 데스크탑 위에서 가상머신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CentOS 8이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작성했던 거라서 CentOS뿐만 아니라 리눅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뭐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리눅스 시스템을 꾸미는 거죠. 그 말은 리눅스를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눅스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리눅스를 냅다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컴퓨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윈도우즈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 갈아엎고 리눅스를 쓰겠다. 혹은 멀티부팅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하기가. 그리고 나는 리눅스를 쓰긴 쓰는데 데스크탑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상 머신 위에서 리눅스를 설치하는 법, 그것도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가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가상 머신을 뭐 많이 씁니다. 요새는 다 가상 머신이죠. 가상화. 클라우드도 이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상 머신을 이제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가상 머신이 그럼 무엇이냐? 가상 머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가상 머신은 컴퓨터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에뮬레이션 한다는 것이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CPU, 메모리, 메인보드 뭐 이런 것들 다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짜로 어, 가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에뮬레이션 해준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짜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은 뭐 물리적인 컴퓨터의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다 제공을 하는데 이 가상머신이 그런 거를 다 가짜로 물리적인 컴퓨터의 어떤 것들을 자원들을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짜로 제공을 해줘요. 가상으로.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OS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상머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상머신은 클라우드, 요새 인기가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기술이죠, 현대에는. 그리고 이 가상머신을 쓰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CPU에서 가상머신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가상화, 그러니까 운영체제 OS 가상화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CPU들은 다 하드웨어적으로 CPU 자체적으로 가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최신의 뭐 인텔 아니면 AMD CPU 이 두 제조사들이 만드는 CPU에는 거의 대부분 데스크탑 CPU에도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죠. 다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를 CPU 자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상 머신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가상 머신을 쓸 수 있는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알아봐야겠죠. 가상머신을 쓰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상머신 소프트웨어. 이걸 써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OS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OS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OS가 아니라 그냥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OS에서 지원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느냐 말은 사실 구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OS 제조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의 걸 쓰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OS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좀 편하죠. 편한 게 있고 그리고 OS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OS가 뭔가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윈도우 시스템이나 아니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KVM 이런 게 있고요. 윈도우 시스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즈 시스템, 윈도우즈 OS에서 지원하는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CentOS 8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도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합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하이퍼V라고 불러요. 하이퍼V라고 부르고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윈도우즈 시스템, 윈도우 10에 요새 다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의 모든 윈도우 10을 다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프로, 에듀케이션 이 세 종류의 윈도우즈 10에서만 하이퍼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 윈도우즈 10 홈 에디션일 거예요. 홈 에디션은 안타깝게도 하이퍼V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기능이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이제 윈도우즈 10, 윈도우 시스템에서 OS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10 하이퍼V 설치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문서를 보시면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프로 또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버전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이퍼V 역할은 윈도우 10 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윈도우 10 홈 에디션을 윈도우 10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홈 에디션이랑 윈도우 프로랑은 기능상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상의 차이만큼이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윈도우 10 프로 같은 경우에 그냥 처음 사용자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려면 32만 원 정도를 줘야 돼요. 비싸죠. 홈 에디션은 한 20만 원 정도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윈도우 10 프로를 쓰게 되면 많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집에서 가정용으로 쓸 때는 윈도우 10 홈 에디션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이퍼V를 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프로, 엔터프라이즈, 교육용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에디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네요. 이 시스템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윈도우 10 프로입니다. 다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이퍼V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워쉘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CMD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을 통해 하이퍼V 역할을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이런 뭐 파워쉘이나 CMD를 이용하는 법도 좋긴 하지만 윈도우즈 하면 뭐 GUI 환경 아니겠습니까? GUI 환경을 이용하는 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윈도우 10 프로를 설치를 하면 이 가상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앱 기능 가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프로그램 및 기능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이퍼 V라고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통째로 활성화를 한번 해주는 거죠. 이 윈도우 10 프로에는 자체적으로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클릭할 수 있는 하이퍼 V 항목이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 윈도우 홈 에디션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재시작을 하라 그러네요. 재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이퍼 V를 활성화를 한 거죠. 그래서 윈도우 10 프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V를 활성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재부팅을 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하이퍼 V가 활성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 도구, 윈도우즈 관리 도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두 개가 생겼죠.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퍼 V 관리자라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퍼 V 관리자가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만들기가 있고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가상 컴퓨터,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빨리 만들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를 뭐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리스트에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개발 환경도 설치할 수 있고 19.04도 있네요. 18.04도 있고 이거를 그냥 만들기를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빨리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요 이미지들을 그냥 가져다가 알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만들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한 가지 요 가상 머신을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이퍼V의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한데 들어가시면 요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상 스위치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스위치가 있는데 디폴트 스위치는 보면은 내부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 네트워크로 가상 머신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거는 NAT 모드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네트워크 스위치는 NAT를 사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가상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으로 이제 하나의 네트워킹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깥에서 이 가상 머신 운영체제로 접속하려면 별도의 설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만들어지는 가상 머신도 독립된 하나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이 호스트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설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보통 다 이런 형태로 쓸 거예요. 맨 처음에 인터넷 라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ISP 업체, 뭐 대표적으로 뭐 KT 아니면 뭐 SK 브로드밴드 이런 업체에 뭐 인터넷 가입을 하라고 막 광고가 전단지가 뭐 오지 않습니까? 뭐 선물도 준다 뭐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모뎀 같은 거 하나 줍니다. 모뎀을 주고 거기다가 광 케이블을 이렇게 따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모뎀 같은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랜선을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요것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여기 랜선을 꼽아갖고 하나씩 꼽아갖고 컴퓨터에다가 하나씩 연결해갖고 쓰면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굉장히 좋은데, 보통은 이렇게 잘 안 쓰고 여기에다가 공유기를 하나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ISP 업체에서 준 요 모뎀에는 무선 공유 기능이 없어요. 무선 이렇게 해주는 게. 근데 요새는 다 무선 많이 쓰잖아요. 노트북,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 다 무선으로 다 하는데, 집에서 무선 쓰고 싶잖아요. 비싼 돈 주면서 뭐 LTE 뭐 그런 것들, 데이터 전송 돈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유기는 하나 붙입니다. 공유기는 굉장히 싸죠, 이거. 인터넷에서 사면 얼마 안 됩니다.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유무선 공유기를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요 공유기가 여기서 IP를 하나만 받아온 다음에 이 공유기 자체적으로 요에 붙어 있는 모든 기기는 이 공유기의 네트워크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무선도 되죠. 이렇게 무선 이 안테나 두 개 달려 있으니까 무선으로도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건데, 물론 유무선 공유기이기 때문에 유선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랜선으로 해갖고 컴퓨터에다가 붙이고, 무선으로는 노트북 같은 거, 노트북은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되죠. 근데 저희가 하이퍼V를 가지고 이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 이 컴퓨터 안에 또 다른 네트워크 세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디폴트 스위치, 여기에 이 디폴트 스위치라고 하는 하이퍼V의 디폴트 스위치는 NAT라는 또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 컴퓨터 안에다가 가상 네트워크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192.168.0.12 컴퓨터에서 이 가상 컴퓨터 가상 머신 하이퍼 V 내에 있는 가상 머신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하이퍼 V 내부에 있는 가상 머신을 이 공유기 네트워크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끌어놓게끔 해야지만이 이 공유기 네트워크에 있으면은 이 컴퓨터에서도 그 가상 머신에다가 접속할 수 있거든요. IP만 알면, 별도의 설정도 없이 IP만 알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절된 별도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머신도 끄집어내서 요 공유기 네트워크에 딱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을 별도로 하이퍼V에서는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 여기 보면 이제 디폴트 스위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새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해갖고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개인 이렇게 되는데 외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외부를 선택을 해줍니다. 외부를 선택해주면 가상 스위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뭐 브릿지라고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외부 가상 스위치, 아니면 익스터널 스위치 이렇게 뭐 해도 되고요. 외부 스위치를 만드는데 연결할 대상 네트워크를 뭘로 쓸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랜 포트도 있고 와이어리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무선 인터넷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익스터널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CentOS 8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오른쪽에 보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상 컴퓨터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누르고 여기서는 이제 가상 머신 이름을 뭘로 할 거냐, CentOS 8 이렇게 해주고, 가상 머신 컴퓨터의 위치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아마 가상 머신을 만들면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요 위치에 밑에다가 파일들을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꾸고 싶으시면 바꿔도 돼요. 아무 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2세대로 저는 이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2세대는 아마 EFI 기반의 펌웨어여서 아마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네, 메모리는 제가 컴퓨터에 메모리가 좀 많이 있어서 4기가 이걸 2메가 그러면 배수로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트워킹을 할 때에 여기서 익스터널 스위치를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디폴트로 하게 되면 NAT 익스터널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공유기 네트워크에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 가상 머신도. 그래서 쓰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드디스크 위치를 크기를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127기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많죠. 잘못하면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서 다른 거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설치 옵션은 여기 부팅 가능한 운영체제를 선택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걸로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CentOS 8에 설치 ISO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놨습니다. 요거를 한번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익스터널 스위치 설정하는 게 것이 이제 핵심이고, 2세대 EFI 바이오스, 그리고 설치는 요 iOS 이미지를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요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마침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설정이 더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연결 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설정을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가상 머신에 대한 설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CentOS 8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거 보안 부팅이라는 걸 꺼야 됩니다. 반드시. 안 끄면 부팅이 안 돼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CentOS 8 설치 화면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를 반드시 보안 부팅을 끄고 해야 된다. 자, 적용하기 한번 한 다음에 요거를 시작을 한번 시켜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설치 화면이 뜬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기에서 전체 화면 모드로 바꾸고요. 네, 설치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잉글리시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 누르시고, 넘어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셀렉션이 GUI로 되어 있는데 미니멀로 바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요거를 ON 했을 경우에 이렇게 IP를 받아오죠. 이 IP는 공유기에서 받아온 IP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96번대 대역폭을 바꿔서 이렇게 DHCP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기, 이거는 96.1은 공유기 IP겠죠. 이렇게 공유기에서 IP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 가상 머신도 공유기 네트워크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공유기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이 가상 머신에다가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디폴트 스위치로 선택해서 네트워크를 디폴트 스위치로 해갖고 시작을 해버리면 NAT 모드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가상머신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속도는 좀 느리긴 해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파티션도 있는데 파티션은 그냥 두겠습니다. 파티션은 이걸 오토매틱으로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오토매틱 그냥 근데 커스텀으로 그냥 하는 걸로 하죠. 커스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요런 거를 해줘야 됩니다. 오토매틱 파티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티션을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토매틱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EFI일 경우에는 부트와 부트 EFI 파티션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핵심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걸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파티션 타입도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벤메가로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벤메가로 이렇게 하게 되면 EFI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EFI 시스템 파티션을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걸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요거를 다 지우고 리셋 올을 할까요? 리셋 올. 예. 리셋 올로 할게요. 리셋 올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300 아니면 200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EFI 시스템 파티션 이렇게 되어 있죠. EFI 바이오스는 반드시 EFI 시스템 파티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할 때는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동 파티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됐죠. 수업 파티션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비기닝 이렇게 해도 되고요.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네요.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유저는 생성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하는 방법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설치가 다 돼서 리붓을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리붓을 한번 하고 가상 컴퓨터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뿌띠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여기에 요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나오죠. 근데 가상머신 화면은 아직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프레임 버퍼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의 IP를 잘 적어 놓으시면 아마 이제 접속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설치할 때에 DHCP로 하지 마시고 그냥 스태틱 IP로 해갖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태틱 IP를 해버리면 뭐 나중에 할 때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태틱 IP를 할당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윈도우즈의 하이퍼V를 이용한 CentOS 8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